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살 빼기 어렵다의 숨겨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빼기 어렵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 첫 번째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살 빼기 어렵다. 두 번째는 덜 뚱뚱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에 비해서 살 빼기 어렵다. 세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살 빼기 어렵다. 하나 더 있겠죠?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살 빼기 어렵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살 빼기 어렵다. 우리가 이제 살 뺀다는 거를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100명의 나이 든 사람이 살 빼기를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100명의 젊은 사람이 살 빼기를 했어요. 누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살 빼기를 시도하는 것의 내용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살 빼기를 하면은 살 빼기만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살 빼기를 하면서 자꾸 다른 걸 해요. 일을 한다든지, 가족을 돌본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여튼 뭔가 다른 거를 해요. 머릿속에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살 빼기의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시도를 한다면은, 똑같이 집중을 한다면은 사실은 똑같이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살 빼기가 어렵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이유는 덜 뚱뚱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에 비해서 살 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0kg인 사람이 5kg 빼는 것, 100kg인 사람이 5kg 빼는 것을 1대1로 비교해 보면은 100kg인 사람이 5kg 빼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100kg인 사람이 5kg 빼는 것은 5%겠죠? 그런데 60kg인 사람이 5kg는 이게 5%가 훨씬 넘습니다. 60kg의 5%는 3kg에 불과하죠. 그래서 같은 몇 킬로를 빼는 게 아니라 같은 몇 킬로라고 하더라도 체중에 따라서 더 빼고 덜 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60kg 체중이 적은 사람이 더 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율로 뺀다 그러면은 덜 뚱뚱한 사람이나 더 뚱뚱한 사람이나 살 빼기는 똑같이 쉽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이유로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같은 의미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자들은 살을 빼려고 하면은 살 빼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요. 여자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길들여져 왔죠. 당연히 아이들을 봐야 되고 남편을 돌봐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하여튼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만큼 살 빼기를 하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들도 남자만큼 집중하면은요 똑같이 살 빼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 이유,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살 빼기가 어렵다. 네, 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을까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갓난 아기들을 볼까요? 갓난 아기들은 이렇게 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듯 보이죠? 그런데 몸 안에 갖고 있는 지방량이 15%에 불과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살이 좀 쪘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보통 지방량이 30%가 훌쩍 넘습니다. 40%, 50%, 심지어는 60% 되는 사람까지 있죠. 동물들도요, 거의 모든 동물들도 자연 상태에서는 몸 안의 지방량이 1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비만이라고 생각했던 돼지도 15%이고요. 하마도 15%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다 몸에 15% 정도의 지방량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살이 찌는 체질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큰 이유는 우리가 가려먹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려먹기, 어떤 것이 좋은 음식, 어떤 것이 나쁜 음식, 이렇게 가려먹기. 두 번째는 성인이 돼서는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습니다. 가려먹기나 다이어트나 다 어떻게 이게 움직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먹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게 되거든요. 이 억제를 하다 보면은 그때는 되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폭발을 해요. 억제됐던 욕구는 다시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요요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바로 살이 찌는 체질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원래 뚱뚱했다. 이것도 이제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길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지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살이 어렵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마음 하면은 이제 가슴을 얘기하지만은 실제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지 마음이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의 뇌입니다. 이게 이제 뇌의 모형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죠. 이것은 이 뇌 중에서 대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통해서 일어나죠. 근데 사람의 뇌는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말고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죠. 느낌은 감정, 슬프다, 기쁘다, 또는 욕구, 먹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요건 어디 있느냐? 어디서 하는 기능이냐? 요건 이 뇌 안쪽에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래도 이게 반을 잘라 놓은 건데 이 거죽보다는 요 안쪽에 변연계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대뇌, 안쪽에 변연계. 변연계가 주로 하는 기능이죠. 물론 서로 연관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생각을 겉마음이라고 하고 이 느낌 또는 욕구를 갖다가 속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을 빼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이 겉마음과 속마음의 갈등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겉마음으로는 살을 빼겠다고 해요. 살을 빼고 싶다고 하죠. 근데 사실 속마음에는요, 살을 빼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감추고 있죠. 그래서 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갈등하는 것을 타협한 게 바로 살 빼기가 어렵다고 하는 합리화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타협하지 않으면은 이 머릿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살을 진짜 빼는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과 합리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빼고요, 그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삽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을 빼기가 어려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나요?